이 사건 들으시면 여러분 진짜 천불이 나실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네, 지난 14일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 평소에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던 20대 남성과 12살 초등학교 여학생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20대 남성과 12살 초등학생 여학생이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에서부터 벌써 좀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12살과 20대 남성이 무슨 SNS를 네. 어떤 대화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했는가 했는데요. 연락했던 그 내용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0대 남성이요. 이 여학생에게 묻습니다. 부모님 가신 거 맞아요? 하니까 학생이 네 하고 대답합니다. 집에 진짜 혼자 있어요? 라고 재차 물어봅니다. 수상한데요. 이거 질문 자체가 수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요. 지금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어딘지 물어봐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을 확실히 떠났는지 집에서 어딘가로 출발했는지를 계속해서 이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잠시만 하고 아마 전화를 했던 모양이고요. 근처에요 라고 하는 거 보니 이 20대 남성이 집 근처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 어디 갔는지 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출발했대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합니다. 확실히 갔대요? 라고 합니다. 대체 자기가 뭔데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불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이후에 결국 이 학생에게요. 영통 걸어서 집 한번 구경시켜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 영통 바로 영상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영상통화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이 인간 뭐 하는 인간인지 지금 12살 지금 소녀한테 집요하게 부모님이 있냐 없냐 혼자 있냐 거기다가 급기야 영상통화 걸어라고 하면서 집을 다 구석구석 비추라. 이 뭐 하는 인간이야 이거 지금? 사실 20대 남성이 12살 초등학생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집요하게 확인을 했느냐?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지난 14일 새벽 1시 50분, 그러니까 새벽 거의 2시쯤이죠. 이 여학생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20대 남성이 12살 초등학생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불량한 재질이라서 사실 김명준 앵커님이 이 인간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사람을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뭐 이따위 인간이 이거 지금 김묘성님 저희가 지금 어떤 단어를 들은 거 지금 뭘 했다고 이 인간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악스러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피해 여학생의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피해 여학생의 상태를 보고 뭔가 눈썰미가 좀 있으셔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한 겁니다. 아하. 여학생의 팔에서 멍자국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넘기지 않고 학생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아이 팔에 상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와 아이 아버지가 대화를 한 끝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이 아버지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지역 성폭행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뭔데요 또? 피해 학생이 연락을 하고 있던 상대가 앞서 보셨던 그 메신저 속의 남성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새벽인데요. 첫 번째 남성이 다녀간 지 10시간 뒤입니다. 또 다른 남성 20대입니다. 20대 남성이 여학생 집을 찾아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성은요.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시청자분들 댁에서 분노의 손을 벌벌 떠시. 이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진짜?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뻔한 사건인데 마침 인간들이 이게 진짜? 그러니까요. 담임 교사의 직감으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담임 교사의 신고 이전에도 아이 아빠가 아이 핸드폰 톡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물어보려고 할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모두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통신 수사로 두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성폭행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신청은 구속영장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안을 보고 검찰의 체포영장 신청 기각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데 제 짐작 그대로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폭행 정황이 없고 두 남성이 수사에 협조를 잘해서 체포나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신체적 접촉 그 자체로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입니다.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경찰은 두 번째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야, 검찰 단계에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보통 그런 말 시쳇말로 이런 것들이 사람 XX입니까? 진짜 입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진짜 이런 것들이 사람 XX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것들이 인간들입니까? 이게 진짜 피해자 가족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인가 전화가 왔더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평상시 때보다 좀 더 우울해하고, 평상시 때보다 더 무기력해 보이고, 그러더라. 근데 팔을 확인을 해봤더니, 자해를 한 자국이 있더라. 그래서 알게 된 거고, 그럼 보강 수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더 조사해보겠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 심정을 말로 내가 지금 표현을 다 하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 뿐이지.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이런 진짜 천인 공노할 피해를 지금 자식이 당했는데 세상에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일단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도 굉장히 충격을 받지만 부모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는 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신청 자체가 기각되면 피해자들이 겪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저도 화가 나는데요. 이걸 들여다보면 이 남성들이 얼마나 죄질이 나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아마 이 자녀의 SNS를 좀 면밀히 본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범죄자들이 그렇게 어린 줄 몰랐어요 라고 발뺌을 하잖아요. 근데 문자 내용이라던가 이런 걸로 추정을 봤을 때 분명히 이 피해자가 12살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부모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이 피해 여학생이 교우 관계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남성들이 그런 점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이 되고요. 네. 지금 부모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가해자들이 너무나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고 일상생활 다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법적인 부분으로만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런 인간들 왜 보면요,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아니, 박선배 변호사님, 이런 인간들 직장에다가 신상 좀 알리면 안 돼요? 이 인간이 이런 짓을 한 인간이요, 좀 알리면 안 됩니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덜어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 중 한 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 한 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상 유포 협박 등 2차 범죄나 여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여타 범죄를 추가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심지어 그 집에 가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다. 보통 이와 같은 범행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죄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실형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성폭행, 즉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폭행과 법정형 자체가 동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형 선고는 자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덜어 있습니다.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인간들아, 어차피 법은 살아있고 당신들은 법의 처벌을 받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정말 인두껍을 쓴 그 상태로 과연 어디까지 잘 생활하는지, 그리고 재판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